여기 모리가 어느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완이라는 이름을 말하며 옆에서 그의 별명을 들은 남자는 사메타니 선배를 아냐 묻고 완이는 그의 별명이라 설명해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 그 밖에 메구레 경부도 란도 다 같이 울기 시작하죠. 단 한 명만 빼고 바로 사신. 이곳은 모리 탐정사무소. 일거리가 없어 농땡이를 치고 있는 모리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메구레 경부죠. 사건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온 건가 했는데 개인적인 중대사로 조사를 부탁하기 위해 왔다 합니다. 자신의 부하가 본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 하죠. 사와타리 형사. 메구레가 관할에서 본청으로 데려온 소중한 부하고 그의 부인 또한 잘 알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와타리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 영수증을 버리는 걸 봤는데 주워서 보니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카페의 영수증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여자밖에 시킬 수 없는 레이디 세트도 주문했다 합니다. 모리는 부인과 같이 간 게 아니냐 묻지만 아내는 며칠 전 친정애가 도쿄에 없다 하죠. 현재 맡고 있는 사건도 없어 증인을 만나는 것도 아닐 테고 카페 점원에게 물어봤을 때도 같이 온 여성분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기억하고 있다 말했다 합니다. 결정적으로 경찰에서 사용하는 암행 순찰차의 블랙박스에 고급 주얼리샵과 꽃집에 들어가 꽃다발을 사는 장면이 찍혔다 하죠. 코나는 부하 직원이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떠냐 말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슬쩍 떠봤는데 반응이 없었다 합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메구레. 결국은 정황 증거밖에 없어 모리에게 그가 본륜을 저지른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달라 부탁을 하러 왔다 하죠. 그 증거를 들이대서 그를 막겠다는 겁니다. 메구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본륜을 저지른 경찰들은 징계를 받고 보통 퇴직을 하기 때문인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자신의 선에서 막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본륜을 조사할 때는 본인의 수첩, 폰, 신용카드 기록을 조사해야 하고 집에 녹음기나 도청장치 같은 걸 설치해야 하기에 배우자의 의뢰나 동의가 필요하다 말하는 모리. 그러나 메구레는 그의 가정을 파괴하기 싫다며 그 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해달라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코나는 P3로 조사해보는 건 어떠냐 하죠. P3, 형사들이 들고 다니던 폰 같은 경찰 무전기로 처간의 잔상 나가노 사건 때 공명과 칸스케가 요긴하게 썼던 물건입니다. 코나는 그 무전기로 GPS 기록을 확인해보라 하죠. 하지만 이것도 안 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부에 들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결국 미행과 잠복밖에 남는 수단이 없다는 건데 이때 란이 요금표를 들고 오며 메구레에게 결제를 요청합니다. 실화냐? 최근 일거리가 없어 돈이 쪼들렸는데 너 마침 잘 걸렸다. 지인이고 뭐고 눈을 반짝이며 계산서를 내밀죠. 괜히 왔나? 역시 란도 무서운 놈입니다. 그렇게 모리가 미행을 준비하는 동안 메구레는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코나니와 수사 1과 컴퓨터에 검색한 기록을 찾아보라 말해주죠. 완벽한 변장을 한 모리도 사와타리 미행 준비를 끝마치고 길에 나섭니다. 이때 코나니 자신도 같이 가겠다 하지만 애들 장난이 아니라며 따라오지 말라 극장판 유행어를 날려주죠. 그렇게 또다시 란과 코나는 모리와 따로 사와타리가 들렸다던 보석 가게를 들리는데 마침 사와타리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아리따운 여성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세상에 누가 봐도 저 미행하고 있습니다. 티를 내며 카메라를 들이미는 모리. 사와타리는 이를 보고 경계심을 드러내려 하는데 코나니 기지를 발휘해 모리의 아들인 척 사진 포즈를 취하며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다행히 위기를 벗어나지만 내 놈이 그러고도 탐정이냐 란에게 한 소리를 듣죠. 둘의 얼굴은 이제 알려졌기에 보석가게 안쪽 상황은 란이 혼자 들어가 확인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찰을 끝내고 온 란은 같이 있던 여자의 왼손 약지 사이즈를 측정했다 하죠. 이때 마침 걸려오는 메구레의 전화. 그리고 코나는 아까 말한 것을 조사했냐 묻습니다. 사와타리가 컴퓨터로 조사한 검색어는 징계 처분 지침. 최근 경시청에서 발표한 내부 규정에 대해 열람해봤다는 거죠. 이로써 사와타리는 본륜을 저지른 게 확실하다 결론을 내려 하는데 보석 가게에서 나오는 둘. 코나는 재빨리 아빠한테 또 사진을 찍어달라 말하며 그들 앞에 넘어지는 척을 합니다. 사와타리는 괜찮냐 말하며 사신을 일으켜주고 코나는 이때 그의 옷에 도청기를 붙이죠. 그러며 란에게 사와타리가 갔다는 꽃집에서 무슨 꽃을 샀었는지에 대해 알아봐달라 부탁하고 모리와 사와타리 미행을 이어갑니다. 미행을 하며 그의 옷에 붙인 도청기로 그 둘의 대화를 엿듣는데 사와타리씨 저희가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하는 여자에게 경찰에 발각되면 징계 처분은 받겠지만 괜찮다 하는 사와타리. 정말로 빼박 본륜 현장을 잡은 듯 하죠. 이때 란에게 오는 전화. 코난이 부탁한 꽃가게에서 산 꽃에 대해 말해줍니다.
동시에 사와타리도 핸드폰 메시지를 보더니 방금 나왔던 보석 가게로 되돌아가죠. 그곳에서 점원에게 받은 케이스를 여는데 굉장히 고가일 것 같은 다이아 반지를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그 반지를 받은 여자는 본인의 네 번째, 즉 약지 손가락에 끼워 넣죠. 그러며 굉장히 마음에 든 듯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현장을 빠짐없이 찍던 모리. 이때 일을 마치고 온 메구레 경부가 현장에 나타나죠. 지금까지의 일과 반지를 줬다는 말에 눈이 뒤집힌 메구레는 보석 가게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메구레를 발견한 사와타리는 굉장히 당황해하는데 자신에게 할 말이 없냐 묻는 메구레에게 죄송하단 말만 하는 사와타리. 이어 자신은 경찰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토로합니다. 메구레는 이곳은 가게 아니니 밖에 나가 자세한 얘기를 듣자 하고 다 같이 카페로 가죠. 모리는 우선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 묻는데 갑자기 코난이 나타나 그 둘의 관계에 대해 말해줍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관계라고. 란이 꽃집에서 알아본 꽃은 한 쌍의 국화꽃이었죠. 보통은 무덤에 놓는 추모꽃입니다. 이 근처에는 아오야마 묘지가 있고 그녀의 연인이 그곳에 묻혀있다 하죠. 이 말을 들은 메구레는 더 버럭하며 여성분의 연인이 죽고 그녀와 관계를 시작한 거냐 말하는데 내 놈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다 말하는 란. 그런 관계였다면 연인의 묘와 가까운 카페에서 식사 따위는 안 했을 거라 합니다. 아마도 같이 추모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반지를 건네주는 걸 사진으로 찍었다 말하는 모리. 코나는 이를 보더니 선물로 주는 것 같진 않다 말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반지를 주는 거라면 가게가 아닌 밖에서 서프라이즈로 주는 게 보통이고, 자세히 보면 반지도 사와타리가 끼워주는 게 아닌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손에 끼는 게 보이죠. 아마도 그 반지는 고인이 죽기 전 여성분께 남긴 선물이 아닐까 추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와타리는 놀라며 얼마 전 사례, 아니 순직한 선배가 그녀에게 선물하기로 한 반지라 하죠. 자신에겐 너무나 고맙고 친한 선배여서 본인이 소지품 정리를 맡게 됐었고, 정리를 하다 보니 보석상에서 여성용 반지를 주문한 전표를 발견. 그와 사귀었던 사람을 찾아내 전해주고자 마음을 먹었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품은 예외 없이 법적인 유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규정. 그렇게 그는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이 같은 행동을 감행한 거죠. 그가 경찰서에서 컴퓨터로 징계 처분 지침을 검색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보석 가게에 찾아가 전표를 주고 사정을 얘기해 반지를 받으려 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만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순직한 형사의 연인과 함께와 한 번 더 사정을 말하는 사와타리. 결국 본사에 건네줘도 되는지 확인을 받고 연락을 드리겠다는 대답을 얻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며 길을 걷던 도중 보석 가게에서 연락이 와 돌아갔고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라 합니다. 사와타리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한 뒤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말하죠. 하지만 사연을 들은 메구레는 자신의 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부에 보고하겠다 말하고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면 제가 이 에피소드를 다루지 않았겠죠. 메구레는 이번 일은 자신에게 미리 언지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었겠냐 묻습니다. 사와타리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하죠. 징계 처분 받겠다는 생각에 목구멍에서 말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순직한 형사의 얘기가 지금 경시청에서 금기시되고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합니다. 메구레는 그 선배가 누구냐 묻는데 사메타니, 극장판 28기 처간의 잔상에서 모리의 경시청 때 동료이자 죽음을 맞이한 인물. 사와타리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는 다름 아닌 사메타니 코지였죠. 원래대로라면 순직을 해서 2계급 특진을 해 경찰장으로 예우를 해드려야 하지만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메타니 부모님과 연인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사메타니 선배가 남긴 반지만이라도 전해주자 결심을 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라 하죠. 이 말을 들은 모리는 또다시 사메타니의 별명 와니를 중얼거리며 흐느끼고, 그의 별명을 알고 있던 연인도 란도 메구레도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단 한 명만 빼고 말이죠. 이상 명탐정 코난 사메타니 코지 와니의 2년편이었습니다.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